3.1절 연휴가 오늘로 끝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평의를 내일부터 다시 매일 개최합니다. 이번 주 선고 날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그 시점에 영향을 줄 변수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지인 기자, 이번 주에 선고 날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우선 헌법재판관 8명은 지난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뒤 내일 평의를 열어온 데 이어 이번 3.1절 연휴에도 각자 이번 사건의 쟁점을 검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철저한 보안 속에 2, 3일 전에야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통지하는 만큼 이번 사건의 선고 날짜도 전례를 참고해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경우 최종 변론 이후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때보다 변론 횟수가 6차례 적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오늘로 변론 종결 엿새째인 만큼 전례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이번 주 안에 선고 날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헌재는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모두 금요일에 진행했던 만큼 이번 주 금요일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주라고 단언하기에도 또 변수가 적지 않죠. 네, 맞습니다. 우선 한덕수 총리 등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탄핵 심판 사건이 여럿이라 재판관들 평의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이번 사건 선고에 참여할지 여부도 변수입니다. 최상목 대응의 마 후보자 임명은 국무회의가 예정된 내일 이후에 결정될 전망인데요. 가까운 시일 안에 임명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현재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내겠다고 결정하면 선고 시점에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를 평의에 참여시켜서 9인 체제로 결론을 내기로 할 경우 지난 11차례에 걸친 변론 내용을 되짚는 갱신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만큼 선고 지연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라 하더라도 녹음 재생이 아닌 녹취서 열람 방식으로도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 개정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하기로 재판관들이 결정한다면 선고가 늦춰지는 영향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라서 최종 선고일 통지까지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계속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